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성공한 사람도 끝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결코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다. 진짜 차이는 단 하나, 방향을 잃었을 때 멈춰서 점검할 수 있는 용기였다. 실패는 삶의 일부다. 하지만 방향을 잃고도 계속 가던 길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파멸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느껴지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결국 자신에게조차 진실을 숨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외면은 잠시 편할지 몰라도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른다. 조용히 스며드는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붕괴를 부른다. 그렇기에 나는 어떤 문제든 가장 먼저 직면하려 했다. 숨기지 않고 미루지 않고 덮지 않고 먼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했다. 사업도 똑같다. 큰 위기는 절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사소한 신호, 작은 오류,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누적되어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질 뿐이다. 많은 기업이 그 단계까지 방치한다. 내부 보고를 무시하고 작은 실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불편한 데이터는 일부러 보지 않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 나는 평생 작은 불편을 절대 눈 감지 마라 라고 강조했다. 작은 불편을 무시하는 조직은 큰 위기에 절대 대응하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삶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실패가 아니다. 바로 현실을 외면하는 습성이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 서면 타조처럼 고개를 모래 속에 파묻는다. 문제를 보지 않으면 괜찮아질 것이라 스스로를 속인다. 그러나 그런 회피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치명적이다. 행동하지 않는 동안 문제는 커지고 상황은 악화된다. 결국 해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내가 인생을 살며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다. 멈추는 순간부터 해결은 시작된다. 멈춘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다. 멈춰야만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수정할 수 있고 목표로 향하는 새로운 궤도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멈추는 순간 자신이 뒤처질까 두려워한다.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의 속도를 의식하며 멈춘다는 사실 자체를 약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방향이 틀렸다면 빨리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100배 낫다. 잘못된 길에서의 속도는 성공이 아니라 파국을 향한 가속일 뿐이다. 모든 성공자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한다. 그들은 속도보다 궤도를 더 중시한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속도를 과신하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 것이라 착각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의 정답은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다. 혁신은 대단한 아이디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지금 이 방향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나는 삶의 많은 순간에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할 때도 있었고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는 시점도 있었다. 그때마다 느꼈다. 용기란 화려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오판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도달한다. 목표는 위대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방향을 유지하는 사람, 잘못된 길을 알아차리고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라. 정말 원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익숙해서 계속 가는 길인가? 이 질문을 피한다면 인생의 배는 조용히 침몰한다.
그러나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방향을 잃었을 때 멈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첫 단추다. 당신도 알 것이다. 지금 멈춰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멈춤이 당신을 구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수많은 인재를 보며 한 가지 진실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평생 갇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그들은 말한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자신감이 생기면,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준비라는 것은 끝이 없고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사람을 붙잡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공포다. 인간은 익숙함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 익숙함이 이미 자신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기를 맞는다. 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어떤 직원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귀찮았다. 그는 내일 해도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가 쉬는 그 하루 동안 무섭게 바뀐다. 시장은 끊임없이 치열해지고 경쟁자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뒤처졌다. 이처럼 세상은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인다. 망설임은 중립이 아니다. 뒤로 밀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은 준비 중이다. 그러나 내가 평생 겪어보니 이런 말은 대부분 자기 기만이었다. 그들은 준비의 부족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감정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시작을 늦추고 후회하는 시기를 앞당긴다. 나 역시 젊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시작을 미루는 순간 기회는 남이 가져간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다. 완벽한 준비보다 빠른 실행이 우선이다. 실행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채울 시간을 얻는다. 반대로 준비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 머무르는 순간부터 인생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하나의 착각을 한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인생에서 거의 모든 것이 수정 가능한 선택임을 배웠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점검하고 수정하는가이다. 우리는 이것을 경로 수정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틀렸음을 인정했고 망설임 없이 방향을 바꾸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선택을 고집하며 이미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해 멈추지 못했다. 이 차이가 쌓여 수십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 곡선을 만든다. 또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실패하면 뭐라 할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그 사람들이 당신 인생의 책임을 대신 져줄 것인가? 실패는 당신의 몫이고 성공도 당신의 몫이다. 결국 인생은 철저히 개인의 책임 위에서 굴러간다. 남의 시선에 갇혀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문다. 반대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도착한다. 나는 수많은 사업 결정을 하며 비판을 들었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남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았다. 중요한 건 대중의 박수가 아니라 내가 보는 데이터와 내가 믿는 원칙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늘 증명된다. 길을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며 그 결과의 무게도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흔히 말한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한다. 준비는 행동 속에서 완성된다. 시작해야 배운다. 움직여야 깨닫는다. 실행해야 수정할 수 있다. 인생은 생각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 행동 속에서만 바뀐다. 그리고 그 행동은 언제나 불완전하게 시작된다. 나는 완벽하지 않은 시작을 수백 번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이 회사를 키우는 토대가 되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힘은 준비가 아니라 용기, 불완전한 상태에서라도 한 걸음 내딛는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 틀렸음을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할 줄 아는 겸손이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기업을 키우며 인생을 성장시키는 근본적인 원칙이다. 오늘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완벽한 순간은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 변화를 미루기 위한 핑계일 뿐인가? 용기 있는 사람은 시작하고 겸손한 사람은 수정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인생은 궤도에 오른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느꼈다. 위대한 전략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그 전략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오직 디테일뿐이라는 것을 나는 늘 말했다. 큰 방향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디테일을 끝까지 밀어붙일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사람들은 거대한 계획, 화려한 비전, 멋진 목표를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모니터 한 줄에 오타를 잡아내는 눈, 공장 설비의 0점, 5초 지연을 문제로 인식하는 감각, 제품 외곽의 일밈유격을 용납하지 않는 집요함이다. 이 작은 것들이 모여 견고한 경쟁력이 된다. 나는 수많은 기업이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의 전략은 훌륭했지만 디테일이 형편없었다. 고객 서비스는 대충, 보고서는 형식, 제조 라인의 정밀도는 적당히, 직원의 태만은 그럴 수도 있지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디테일을 대충 하는 조직은 반드시 무너진다. 배의 침몰도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고 건물의 붕괴도 작은 흔들림에서 시작되며 기업의 파산도 사소한 것 하나쯤이야 라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는 도요타 사례를 높게 평가한다. 그들은 누구보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디테일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물병의 크기를 바꾸는 일, 공구 선반을 OCM 낮추는 일, 안전표기의 글자를 1포인트 키우는 일. 누군가 보기엔 사소하지만 그들은 작은 개선 하나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다음 개선을 부르고 결국 그 누적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다. 나는 그 원리를 철저히 배웠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디테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다. 공장에서 보이는 작은 먼지 하나, 제품 포장 모서리의 접힘, 품질 검사에서 0.01%의 오류, 그런 것들은 모두 미래의 위험 신호였다. 디테일을 지나치면 비용은 언제나 더 크게 돌아온다. 문제를 조기에 잡지 못하면 훗날 그것은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다. 큰 계획을 세우고 큰 목표를 말하지만 정작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며 작은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는 무심하다. 그러면서 변화가 없다고 불평한다.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의 삶도 디테일이 결정한다. 5분 늦게 일어나는 것, 한 번 미루는 것, 피곤하다고 일시간을 더 흘려보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은 결코 작지 않다. 그것들이 쌓여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작은 디테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큰 변화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큰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물었다. 이 작은 차이를 왜 그냥 넘기는가? 그들은 답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위험이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한다. 오늘 작은 오류를 허용하는 순간 내일 그 오류는 표준이 되고 결국 조직 전체가 무너지는 기초가 된다. 나는 디테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생명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은 단순한 깔끔함이나 정리정돈이 아니다. 그것은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소비자가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품질을 만드는 핵심이다. 한 사람이 디테일을 지키면 태도는 바뀌고 그 태도가 팀을 바꾸며 팀이 바뀌면 조직의 성과가 변하고 결국 기업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결국 묻고 싶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서 디테일을 지키고 있는가? 목표는 거창하지만 하루의 작은 선택은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가? 회사의 전략은 훌륭하지만 현장의 작은 문제를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인생과 사업의 법칙은 같다. 작은 것이 무너지면 큰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작은 것을 지키면 큰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디테일은 사소함이 아니다. 디테일은 당신 인생과 기업의 수준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실력이다. 나는 평생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이 결국 내가 살아남은 이유였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도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구조가 훌륭해도 그 조직 안에 지속적 개선전의 문화가 없으면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왜 토요타 모터 코퍼레이션은 77년 가까이 자동차 산업의 왕좌를 지켰고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왜 그들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우월했던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제한된 자원과 지속적 개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력도 자본도 설비도 부족했다. 그야말로 무무에서 유혈을 만들어야 했다. 그때 도요타의 엔지니어 타이치 오노는 이 절망적 현실을 기회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카이젠이 있었다. 카이젠이란 말 그대로 개선이다. 단 한 번에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사소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나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위키피디아 플러스 1 도요타는 이 철학을 조직 전체에 심었다. 현장 근로자부터 관리자까지 모두가 제안한다. 이 공구 위치를 바꾸면 작업이 0.3초 빨라진다. 이 부품 결합 간격을 0.2mm 줄이면 마감 불량률이 내려간다. 이런 제안이 연간 100만 건 이상 실행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기존 자원으로 가능한 개선이었다. 제약 조건이 많았기에 그들은 자원을 탓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원 대신 태도를 택했다. 그렇다.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진짜 혁신이었다. 나는 이 흐름을 내 기업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다. 전략보다 시스템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나도 말했다. 큰 변화는 거창한 프로젝트에서 나오지 않는다. 현장의 작은 왜 하나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도구, 지금 반복하는 일상에 질문하라. 나는 왜 이 방식으로 하는가? 더 나은 방식이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이 매일 반복될 때 비로소 시스템은 움직인다. 도요타의 사례가 증명한다. 카이젠 문화가 조직의 정체성이 되자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아무리 시장이 변동성이 커져도 그들은 체질이 달랐다. 그들은 변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공시지혜 사이트 플러스 1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한 번 바꾸면 끝이다 라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느꼈고 개선을 멈췄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궤적은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반면 토요타는 끝이 없는 개선을 조직 문화로 만들었다. 그들은 지금 이 상태가 최고가 아니라 지금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직이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작은 개선의 누적이 압도적 결과를 만든다. 토요타의 기록을 보면 한 해 100만 건 이상의 작은 아이디어 실행이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현장 직원들의 자발적인 제안이었다. 퀄리티한 뭐 플러스 1, 이 말은 곧 이런 뜻이다. 혁신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서 조금만 더 낫게 만드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이 원칙에 따라였다. 사소해 보이는 고객 피드백 하나, 사무실 온도 조절 하나, 문서 양식 하나. 처음엔 누가 주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니 브랜드가 바뀌었고 시장이 바뀌었다.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작은 차이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심히 넘기고 있는가? 기업에서는 사소한 오류 하나가 치명적이다. 당신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소한 습관 하나, 작은 태도 하나가 결국 당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차이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든다. 결론적으로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스템 위에 서 있는가? 조직이든 개인이든 그 시스템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그 시스템에 끌려가고 있는가? 진짜 우월한 시스템은 당신을 안주하게 만들지 않는다. 당신을 지속적으로 깨우고 계속 나아가게 한다. 그게 바로 카이젠이다. 그리고 나는 이 원칙을 당신에게도 적용하라고 말한다. 전략보다 시스템보다 태도를 바꿔라. 그리고 태도보다 핵심은 지속적으로 묻고 바꾸는 것이다. 그 길 위에 선 사람만이 결국 압도적인 결과를 만든다. 나는 사람들의 실패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대부분의 위기는 외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위기의 상당수는 문제를 보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것을 항상 타조 본능이라 불렀다. 실제로 사막의 타조는 위험을 느끼면 고개를 모래 속에 묻는다.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보지 않을 뿐인데도 마치 안전해졌다고 착각한다. 인간도 똑같다. 빚이 늘어나도 통장을 보지 않는다. 건강이 나빠져도 검진을 미룬다. 관계가 틀어져도 대화를 회피한다. 회사의 데이터가 경고를 보내도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인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외면했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법은 없다. 오히려 숨는 동안 문제는 더 빠르게 자라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보았다. 직원이 작은 실수를 숨기고 팀이 불편한 보고를 미루고 경영진이 정확한 숫자를 보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졌다. 그때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아니다. 처음부터 신호는 있었다. 당신이 외면했을 뿐이다. 타조 효과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편함, 회피다. 우리는 실패 그 자체보다 실패를 인정할 때 느끼는 감정, 책임을 져야 할 때의 부담, 주변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당장은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인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인생은 기울기 시작한다. 작은 두려움을 피하면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 작은 불편을 미루면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 나는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보았다. 어떤 직원은 실적이 떨어지자 보고서를 늦게 냈다. 또 다른 팀장은 현장에서 발생한 결함을 대수롭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자 문제는 통제불능이 되어 결국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했다. 타조 효과는 한 번 허용되면 습관이 된다. 오늘 한 번 숨으면 내일 또 숨는다. 그러다 문제를 직면하는 능력이 약화되고 결국 그 사람은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사실을 체득했다. 위대한 리더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두려움을 잘 알고 그 두려움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이다. 문제는 회피하면 커지고 직면하면 작아진다. 이것이 철칙이다. 직면은 고통스럽지만 회복의 시작이고 회피는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 붕괴의 씨앗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다. 타조 효과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째로 왜곡하는 메커니즘이다. 문제를 보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진다. 판단이 흐려지면 결정이 틀어지고 결정이 틀어지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묻는다. 왜 나는 계속 불행한가? 그러나 답은 간단하다. 처음에 작은 불편 하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경고하고 싶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실수를 숨기는 사람이다. 가장 위험한 조직은 오류가 있는 조직이 아니다. 오류를 보고도 조용히 넘어가는 조직이다. 외면은 기업을 죽이고 인생을 무너뜨린다. 반대로 직면은 기업을 살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보라. 당신은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당신의 삶에서 모래 속에 묻힌 채 숨겨진 문제는 무엇인가? 당신이 미루고 있는 검진, 말하지 않은 감정, 외면한 숫자, 가짜로 괜찮은 척 한 부분. 바로 그것이 지금 당신을 잡아먹고 있다. 나는 말하고 싶다. 용기란 거창한 결단이 아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순간 불편한 진실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타조 효과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길이 보인다. 그리고 그 길에 서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끝까지 붙잡는 고집이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 잘못된 길로 한 번쯤 들어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바로 방향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도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간다. 실패는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데려간다. 나는 이것을 경로 수정 능력이라고 부른다. 배가 암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왔다면 그 즉시 키를 돌려 항로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신호를 무시한다. 방향을 바꾸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혹은 주변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간다. 그렇게 침몰이 시작된다. 인생도 똑같다. 일, 관계, 건강, 재정, 모든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지금 이 길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직원을 보며 이렇게 느꼈다. 성과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전략을 고치지 않는 사람, 습관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단 10분조차 바꾸지 않는 사람, 이미 실패한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사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고집이다. 그러나 고집은 타는 불과 같다.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자신을 태운다. 나는 항상 말했다. 틀렸으면 빨리 버려라. 이미 끝난 방법은 미련 없이 잘라라.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다. 토요타가 세계 1등이 된 것도 마찬가지다. 카이젠의 핵심은 대단한 혁신이 아니다. 매일 작은 경로를 수정하는 것이다. 나사가 1%만 틀어져도 우주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 10도, 20도씩 틀어지고 있는데도 고작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이미 실패의 궤도로 들어선 것이다.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착각은 당신 편이 아니다. 어제의 행동이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의 행동이 내일을 바꿔야 한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 나는 사업을 하며 가장 후회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실패한 결정이 아니었다.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룬 결정. 확신은 없지만 불편해서 피한 결정. 직면하기 싫어서 뒤로 미뤄둔 선택. 바로 그것들이 결국 더 큰 비용을 남겼다. 문제는 처음엔 작다. 그런데 외면하면 커지고 고집하면 더 커지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온다. 이때 사람들은 말한다. 갑자기 일이 이렇게 악화됐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다. 갑자기 악화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두려운 선택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확한 선택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불편한 선택을 피하고 싶은 것 뿐이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을 미루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다. 혹시 이상이 발견될까 두려운 것이다. 통장을 열어보지 않는 이유는 가난이 두렵기 때문이다. 대화를 미루는 이유는 관계가 더 악화될까 걱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을 미루는 순간 결과는 더 나빠진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겉보기엔 시간이 걸리는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은 가장 빠른 길이다. 변화는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단 1도의 수정에서 시작된다. 오늘 1%만 다른 행동을 하면 1년 뒤 당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다. 결국 인생은 거대한 점프가 아니라 미세한 조정의 축적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고개를 돌릴 타이밍이다. 고집을 버리고 두려움을 직면하고 작은 수정부터 시작하라. 당신 인생의 항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끝까지 붙잡는 고집이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 잘못된 길로 한 번쯤 들어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바로 방향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도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간다. 실패는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데려간다. 나는 이것을 경로 수정 능력이라고 부른다. 배가 암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왔다면 그 즉시 키를 돌려 항로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신호를 무시한다. 방향을 바꾸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혹은 주변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간다. 그렇게 침몰이 시작된다. 인생도 똑같다. 일, 관계, 건강, 재정, 모든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지금 이 길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직원을 보며 이렇게 느꼈다. 성과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전략을 고치지 않는 사람, 습관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단 10분조차 바꾸지 않는 사람, 이미 실패한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사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고집이다. 그러나 고집은 타는 불과 같다.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자신을 태운다. 나는 항상 말했다. 틀렸으면 빨리 버려라. 이미 끝난 방법은 미련 없이 잘라라.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다. 도요타가 세계 1등이 된 것도 마찬가지다. 카이젠의 핵심은 대단한 혁신이 아니다. 매일 작은 경로를 수정하는 것이다. 나사가 1%만 틀어져도 우주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 10도, 20도씩 틀어지고 있는데도 고작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이미 실패의 궤도로 들어선 것이다.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착각은 당신 편이 아니다.
어제의 행동이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의 행동이 내일을 바꿔야 한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 나는 사업을 하며 가장 후회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실패한 결정이 아니었다.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룬 결정, 확신은 없지만 불편해서 피한 결정, 직면하기 싫어서 뒤로 미뤄둔 선택, 바로 그것들이 결국 더 큰 비용을 남겼다. 문제는 처음엔 작다. 그런데 외면하면 커지고 고집하면 더 커지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온다. 이때 사람들은 말한다. 갑자기 일이 이렇게 악화됐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다. 갑자기 악화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두려운 선택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확한 선택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불편한 선택을 피하고 싶은 것뿐이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을 미루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다. 혹시 이상이 발견될까 두려운 것이다. 통장을 열어보지 않는 이유는 가난이 두렵기 때문이다. 대화를 미루는 이유는 관계가 더 악화될까 걱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을 미루는 순간 결과는 더 나빠진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겉보기엔 시간이 걸리는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은 가장 빠른 길이다. 변화는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단 1도의 수정에서 시작된다. 오늘 1%만 다른 행동을 하면 1년 뒤 당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다. 결국 인생은 거대한 점프가 아니라 미세한 조정이 축적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고개를 돌릴 타이밍이다. 고집을 버리고 두려움을 직면하고 작은 수정부터 시작하라. 당신 인생의 항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십 년 동안 단 하나의 진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성공의 본질은 혼자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다. 사람은 환경보다 약하고 습관보다 약하고 관계보다 약하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틀린 사람 사이에 있으면 시들어가고 부족한 능력이어도 올바른 사람 옆에 있으면 성장한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인생에서도 언제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법칙이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것이다. 회사에서 나는 늘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제품, 기술, 전략, 마케팅,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무능하면 실패하고 전략이 조금 부족해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다. 기업의 질은 곧 사람의 질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당신의 성장을 결정한다.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살기는 어렵다. 열정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려는 것도 불가능하다.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만 목표를 향해 달릴 수는 없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의 평균이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옆에 있으라. 한 사람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 5의 방향을 바꾼다. 당신이 가진 시간, 에너지, 집중력은 제한되어 있다. 그 제한된 자원을 누구와 나누느냐가 당신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을 고르는 눈이 있었다. 능력보다 태도를 보고 현재보다 가능성을 보고 말솜씨보다 행동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기꺼이 옆에 두었다. 나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잘하려는 순간 회사는 나와 함께 멈추기 때문이다. 나는 CEO가 완벽해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 오히려 CEO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 적재적소에 놓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러면 조직은 살아 움직이고 시스템은 스스로 성장하고 회사는 나를 넘어선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통제하려 한다. 모든 결정을 직접 하고 모든 실수를 직접 맡고 모든 버든을 직접 견디려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들의 조직은 느리고 위기 대응도 늦고 성장은 반드시 정체된다. 왜냐하면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규모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인생도 같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는가? 당신의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당신의 속도를 늦추는가? 아니면 가속시키는가? 당신을 고갈시키는가? 아니면 성장시키는가? 인생의 90%는 인간관계로 결정된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은 무너진다. 올바른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은 열린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능력이 뛰어난데도 엉뚱한 인맥 속에서 소모되다가 사라진 사람.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올바른 동료, 올바른 멘토, 올바른 환경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룬 사람.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이다. 당신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에게 시간을 쓰느냐, 누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 보는 눈은 그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자산이다. 당신의 삶을 끌어내리는 사람을 과감히 끊어내라.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환경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람 곁으로 옮겨가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환경으로 재배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로 수정이다. 사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환경을 바꾸면 내일이 바뀐다. 결국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십 년 동안 단 하나의 진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성공의 본질은 혼자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다. 사람은 환경보다 약하고 습관보다 약하고 관계보다 약하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틀린 사람 사이에 있으면 시들어가고 부족한 능력이어도 올바른 사람 옆에 있으면 성장한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인생에서도 언제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법칙이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것이다. 회사에서 나는 늘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제품, 기술, 전략, 마케팅,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무능하면 실패하고 전략이 조금 부족해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다. 기업의 질은 곧 사람의 질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당신의 성장을 결정한다.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살기는 어렵다. 열정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려는 것도 불가능하다.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만 목표를 향해 달릴 수는 없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의 평균이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옆에 있으라. 한 사람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 5의 방향을 바꾼다. 당신이 가진 시간, 에너지, 집중력은 제한되어 있다. 그 제한된 자원을 누구와 나누느냐가 당신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을 고르는 눈이 있었다. 능력보다 태도를 보고 현재보다 가능성을 보고 말솜씨보다 행동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기꺼이 옆에 두었다. 나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잘하려는 순간 회사는 나와 함께 멈추기 때문이다. 나는 CEO가 완벽해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
오히려 CEO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 적재적소에 놓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러면 조직은 살아 움직이고 시스템은 스스로 성장하고 회사는 나를 넘어선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통제하려 한다. 모든 결정을 직접 하고 모든 실수를 직접 막고 모든 버든을 직접 견디려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들의 조직은 느리고 위기 대응도 늦고 성장은 반드시 정체된다. 왜냐하면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규모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인생도 같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는가? 당신의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당신의 속도를 늦추는가? 아니면 가속시키는가? 당신을 고갈시키는가? 아니면 성장시키는가? 인생의 90%는 인간관계로 결정된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은 무너진다. 올바른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은 열린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능력이 뛰어난데도 엉뚱한 인맥 속에서 소모되다가 사라진 사람.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올바른 동료, 올바른 멘토, 올바른 환경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룬 사람.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이다. 당신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에게 시간을 쓰느냐, 누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 보는 눈은 그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자산이다. 당신의 삶을 끌어내리는 사람을 과감히 끊어내라.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환경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람 곁으로 옮겨가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환경으로 재배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로 수정이다. 사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환경을 바꾸면 내일이 바뀐다. 결국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십 년 동안 단 하나의 진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성공의 본질은 혼자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다. 사람은 환경보다 약하고 습관보다 약하고 관계보다 약하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틀린 사람 사이에 있으면 시들어가고 부족한 능력이어도 올바른 사람 옆에 있으면 성장한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인생에서도 언제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법칙이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것이다. 회사에서 나는 늘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제품, 기술, 전략, 마케팅,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무능하면 실패하고 전략이 조금 부족해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다. 기업의 질은 곧 사람의 질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당신의 성장을 결정한다.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살기는 어렵다. 열정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려는 것도 불가능하다.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만 목표를 향해 달릴 수는 없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의 평균이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옆에 있으라. 한 사람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 5의 방향을 바꾼다. 당신이 가진 시간, 에너지, 집중력은 제한되어 있다. 그 제한된 자원을 누구와 나누느냐가 당신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을 고르는 눈이 있었다. 능력보다 태도를 보고 현재보다 가능성을 보고 말솜씨보다 행동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기꺼이 옆에 두었다. 나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잘하려는 순간 회사는 나와 함께 멈추기 때문이다.
나는 CEO가 완벽해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 오히려 CEO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 적재적소에 놓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러면 조직은 살아 움직이고 시스템은 스스로 성장하고 회사는 나를 넘어선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통제하려 한다. 모든 결정을 직접 하고 모든 실수를 직접 막고 모든 버든을 직접 견디려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들의 조직은 느리고 위기 대응도 늦고 성장은 반드시 정체된다. 왜냐하면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규모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인생도 같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는가? 당신의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당신의 속도를 늦추는가? 아니면 가속시키는가? 당신을 고갈시키는가? 아니면 성장시키는가? 인생의 90%는 인간관계로 결정된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은 무너진다. 올바른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은 열린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능력이 뛰어난데도 엉뚱한 인맥 속에서 소모되다가 사라진 사람.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올바른 동료, 올바른 멘토, 올바른 환경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룬 사람.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이다. 당신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에게 시간을 쓰느냐, 누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 보는 눈은 그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자산이다. 당신의 삶을 끌어내리는 사람을 과감히 끊어내라.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환경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람 곁으로 옮겨가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환경으로 재배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로 수정이다. 사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환경을 바꾸면 내일이 바뀐다. 결국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이끌며 깨달은 것이 있다. 실력, 운, 배경, 기회보다 더 강력하게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소.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하면 변명하고 문제를 만나면 핑계를 찾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책임을 바깥으로 돌린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책임을 외부에 두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책임을 내부로 가져오는 사람만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힘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선언과 같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인생의 조종관은 다른 누구에게 넘어간다. 나는 이것을 기업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다. 문제가 생기면 부서 탓, 상황 탓, 환경 탓을 하는 사람. 그들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이건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의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졌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문제를 통제하려는 자가 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문제에 끌려다니는 자가 된다. 나는 항상 말했다. 책임지는 순간부터 당신은 레벨이 바뀐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제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반대로 물었다. 그럼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은 무엇인가? 책임은 잘못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움직이겠다는 태도다. 이 태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기업에서도 가장 위험한 문화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책임 회피 문화다.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은 빠르게 썩어가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무기력이 퍼진다. 반대로 책임을 지는 조직은 위기 속에서도 강해지고 구성원 개개인의 수준이 높아지며 결국 경쟁력이 된다. 나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해결하지 않을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고 여겼다.
누가 한 실수든 어떤 부서의 문제든 결국 그것은 조직의 문제이고 조직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으키면 되고 잘못된 길이면 바로 고치면 된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부터 조직은 죽기 시작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다. 관계가 깨지는 것은 갈등 때문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책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을 미뤘기 때문이다. 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모든 실패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책임 회피가 있다. 그리고 모든 성공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책임 수용이 있다. 책임은 자유를 준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남 탓을 하지 않게 되고 남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상황 탓을 하지 않게 된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한다. 책임이 커질수록 인간은 강해진다.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가장 큰 도약을 이룬 시기는 누구보다 무겁고 누구보다 큰 책임을 떠안았던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준비했고 더 깊게 배웠고 더 신중하게 판단했고 더 빠르게 움직였다. 책임은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연료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삶은 지금 누구의 책임 아래 있는가? 운명 탓을 하는가? 환경 탓을 하는가? 주변 사람 탓을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주도권을 잃은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질 때 다시 움직인다. 당신이 해결하려 할 때 성장한다. 당신이 주인이 되려 할 때 길이 열린다. 책임을 떠안는 사람은 힘들지만 강해지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편하지만 점점 약해진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책임에서 나온다.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된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며 마지막으로 깨달은 진실을 말하고 싶다. 인간은 의지가 강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목표가 선명하고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한 내부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다. 외부의 혼란이 아무리 거세도 내부 질서가 강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목적지 중심의 자기 규율이라고 불렀다. 목적지가 있는 배는 폭풍을 만나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배는 잔잔한 바다에서도 표류한다. 인생도 같다.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끝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약하고 방향이 흐릿하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무엇을 향해 걷는가? 그 목적지가 지금의 모든 행동을 정렬시키고 있는가? 목적지가 흐려지면 행동은 흐트러지고 습관은 무너지고 결국 인간은 스스로를 잃는다. 반대로 목적지가 명확한 사람은 하루의 작은 선택까지도 목적에 맞게 조정한다. 바로 이 축적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든다. 나는 경영을 하며 수없이 보았다. 가난했던 직원이 부자가 되는 모습, 평범했던 직원이 핵심 인재가 되는 모습, 실수를 반복하던 직원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 이들은 모두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목적지가 생긴 순간 삶이 정렬된 것이다. 방향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잡음이 사라지고 잡음이 사라지면 강력한 집중력이 생긴다. 집중력은 곧 성과로 이어지고 성과는 다시 자신감을 만들며 그 자신감은 다시 더 큰 목표를 향한 추진력을 만든다. 이것이 인생의 상승 곡선이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다. 인생이 산만하기 때문이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고 타인의 말에 쉽게 좌우되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하루가 정리가 안 되고 행동이 일정하지 않으며 삶은 점점 무질서해진다. 무질서 속에서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 항상 말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사람일 뿐이다. 방향이 없으니 선택이 흔들리고 선택이 흔들리니 습관이 무너지고 습관이 무너지니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다. 나는 사업을 크게 할수록 더욱 확신했다. 능력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방향의 차이는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삼성이라는 기업의 목표를 한순간도 흐리게 두지 않았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인지, 이 모든 질문은 하나의 목적에서 나온다. 목적이 명확해야 규율이 형성되고 규율이 형성되어야 조직은 강해진다. 인생도 같다. 당신의 목표가 선명할 때 불필요한 사람을 멀리할 용기, 불필요한 일을 끊어낼 결단, 불필요한 감정을 통제할 힘이 생긴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인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강자의 사고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목적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당신을 이끄는 나침반이다. 목적이 명확하면 인생의 소음은 사라진다. 목적이 명확하면 흔들림은 줄어든다. 목적이 명확하면 두려움도 작아진다. 그리고 목적이 명확하면 당신은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속도가 느려도, 때로는 멈춰 서더라도 변화는 계속된다. 왜냐하면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란다.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단 한 가지. 그 목적을 향해 매일 단 1%라도 움직이는 규율이다. 인생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규율의 누적이다. 방향을 가진 사람은 결국 이긴다. 규율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도착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